몇 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루 생활인데요. 어휘는 시간 표현과 일상생활 어휘를, 문법은 동사 현재 시제와 시간을 나타내는 에를 배우겠습니다. 이 과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은 시간에 따른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서는 한국의 등교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오늘 대화에서 준수는 혜진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준수는 혜진이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8시쯤에 가요. 잘 들었어요? 준수는 혜진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했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화에 나온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먼저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몇 시, 몇 시.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요? 몇 시, 몇 시예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몇 시. 일어나다, 일어나다. 아침이에요. 일어나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일어나다.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다. 아침에 일어나요. 학교에 가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학교에 가다. 보통, 보통. 2일에 7시에 일어나요. 7일에 7시에 일어나요. 15일에 7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보통. 쯤, 쯤. 시계를 보세요. 7시예요? 아니요. 아직 7시가 아니에요. 3분 전이에요. 7시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쯤. 잘하셨어요. 이제 배운 어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간을 몰라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몇 시? 아침이에요. 지민이가 뭐 해요? 네, 일어나다. 지민이가 뭐 해요? 학교에 가다. 지민이는 오늘만 7시에 일어나요? 오늘만? 아니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지금 7시예요? 아니요. 7시쯤. 7시쯤. 잘하셨어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8시쯤에 가요. 이제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준수는 혜진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는 혜진이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혜진이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혜진이는 몇 시에 일어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준수는 또 다른 질문도 하는데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혜진이는 가끔은 7시 50분에 학교에 가요. 또 가끔은 8시 10분에 가요. 그래서 혜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시쯤에 가요. 준수와 혜진이는 이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어요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동작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해요. 문장을 볼까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지요. 그리고 혜진 씨에게 친근하게 말해요. 그래서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여기에서 먹다도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지요. 그리고 친근하게 말해요. 그래서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어요를 써요? 언제 아요를 써요? 뒤에서 확인해 보지요. 혜진이는 키가 작아요. 준수는 밥을 먹어요. 지민이는 공부해요. 여기에서 작다, 먹다, 공부하다 이렇게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에서 다로 끝나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형은 여러분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 기본형에서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 또는 오면 아요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 또는 오가 아니면 어요를 씁니다. 작다. 어때요?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예요. 그러니까 다를 빼고 아요를 써서 작아요가 됩니다. 먹다는 어때요?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어지요. 어는 아나 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를 빼고 먹에다가 어요를 붙여서 먹어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공부하다처럼 하다로 끝나는 상태동사나 동작동사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로 끝나면 하다가 해요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부하다는 공부해요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본형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 또는 오이면 아요를,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 또는 오가 아니면 어요를, 하다면 해요를 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작다, 작아요. 먹다, 먹어요.
공부하다, 공부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요의 기본형은 일어나다인데요. 이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니까 아요가 붙어서 일어나아요가 되지요. 그런데 같아요. 2번 나와요. 그러면 일어나아요는 줄여서 일어나요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다, 일어나아요, 일어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법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에입니다. 에는 앞에 오는 말이 시간임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문장을 같이 볼까요? 몇 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에는 시간을 물어보는 몇 시 뒤에도 쓸 수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요? 대답은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7시 뒤에 에를 쓰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학교에 가요. 시간인 7시 뒤에 에를 붙여서 7시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와 같은 명사 뒤에도 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7시에, 7시에, 아침에, 아침에. 잘하셨어요. 이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8시쯤에 가요.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따라 읽으세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8시쯤에 가요. 잘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혜진이가 되어 대화해 보세요.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준수가 되어 대화해 보세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여덟 시쯤에 가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말하기 연습입니다. 앞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훈 씨와 김유미 씨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재훈 씨가 묻습니다. 오늘 비가 와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비가 와요? 날씨가 나빠요? 아니죠. 그럼 김유미 씨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좋다. 좋다는 좋아요가 됩니다. 준수가 혜진이에게 질문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림을 보세요. 밤이에요. 혜진이가 자요. 그럼 준수의 질문은요? 네, 보통 몇 시에 자요? 그럼 혜진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네, 보통 10시쯤에 자요. 이렇게 자다. 자다는 자요가 됩니다. 준수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그림을 보세요. 혜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이번에도 대답을 완성해 보세요. 준수가 기차역 매표소에서 질문을 합니다. 몇 시에 출발해요? 대답은요? 네, 10시에 출발해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듣기입니다. 이재훈 씨가 병원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훈 씨와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훈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6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자요? 11시쯤에 자요. 잘 들었어요? 그럼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재훈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7시? 네, 6시. 재훈 씨는 6시에 일어나요. 2번. 재훈 씨는 11시에 뭐 해요? 자요? 일해요? 네, 자요. 재훈 씨는 11시에 자요. 잘하셨습니다. 어휘 플러스입니다. 숫자와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몇 가지 더 배워보지요. 지난번에 숫자 1, 2, 3, 4를 공부했지요. 한국어에는 숫자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특히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숫자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잘하셨습니다. 한시. 여기 시계를 보세요. 몇 시에 출발해요? 네, 저는 1시에 출발해요. 2시. 여기는 교실이에요. 시계를 보세요. 몇 시예요? 2시예요. 몇 시에 수업이 있어요? 네, 2시에 수업이 있어요. 아침. 아침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점심.
12시에서 1시 정도를 점심이라고 합니다. 언제 학교에 가요? 점심에 학교에 가요. 저녁. 그림을 보세요. 해가 지고 있어요. 밤이 되기 전을 저녁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산책해요. 언제 산책해요? 네, 저녁에 강아지와 산책해요. 이제 배운 어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공부해요. 언제 공부해요? 네, 아침. 아침에 공부해요. 점심에 친구와. 점심에 친구와 뭐 해요? 네, 쇼핑해요. 점심에 친구와 쇼핑해요. 강아지와 산책해요. 언제 강아지와 산책해요? 네, 저녁. 저녁에 강아지와 산책해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학교 가는 시간, 등교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몇 시에 학교에 갈까요? 대학생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의 학교별 등교 시간. 한국의 각급 학교 등교 시간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보통 8시 30분에서 50분까지, 중학생은 그보다 조금 이른 8시 20분에서 40분까지, 고등학생은 7시 30분에서 50분까지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초중고교생들은 수업 시작 전 담임 선생님과 조례와 아침 자습을 하죠. 그에 비해 대학생은 등교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 시작 전까지만 등교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하루 생활을 주제로 공부했는데요. 어휘는 시간 표현과 일상생활 어휘를, 문법은 동사 현재 시제와 시간을 나타내는 에를 배웠지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의 등교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간에 따른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